그러니까, 예. 어디 읽을 차례인지 기억나십니까? 36편 2장 12절이요. 2장 12절, 2장 12절. 아, 안 교수님 읽을 수 있습니까? 축각하시다. 저기 소리가, 안 들리시는 것 같다. 소리 들리십니까, 방 교수님? 안 교수님 소리 들립니까? 예, 36편 2장 12절 제가 읽을까요? 예. 예, 두 문단씩 읽어주세요. 예, 예. 제2세계는 생명을 설계하는 구체이다. 여기서 생명 조직의 모든 새로운 형태가 작성된다. 창조아들이 최초 생명의 초안을 마련하지만 이 초안의 실제 운영은 생명 운반자와 그 동료들에게 맡겨진다. 새 세계를 위하여 일반 생명 계획을 세우고 나서 계획은 본부 부처로 전달되며 거기서 상담하는 멜기세덱 집단과 합작하여 선임 생명 운반자들의 최고 회의에서 샅샅이 검토된다. 계획이 이전에 승인된 공식을 벗어나면 그 계획은 창조아들에게 회부되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멜기세덱의 우두머리는 가끔 이러한 심의에서 창조아들을 대표한다. 따라서 행성의 생명은 어떤 면에서 비슷한 반면에 각 진화 세계에서 여러 면에서 다르다. 단일 집단의 세계들 중에 균일한 생명 계열에서도 생명은 어느 두 행성에서도 반드시 똑같다고 할 수 없다. 언제나 행성 종류가 있는데 생명 운반자들이 그들에게 보관하라고 맡긴 생명 공식을 개량하려고 항상 노력을 쏟기 때문이다. 두 분이 더 들어오셨네요. 안마리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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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네요. 네. 이민우 선생님도 봤는데요. 이미주 선생님한테 제가 이거 저기 뭐야 링크 좀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들어오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기 걸리셨군요. 안녕하세요. 아닌가? 왜 네. 이렇게, 왜 이렇게 이미주 선생님 이뻐? 예. 그거 내 얼굴 아니야? 젊은 얼굴이야. 남의 얼굴이야. 인터넷에 떠도는 얼굴. 예. 좀 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생명과 36편 하는구만요. 예, 음, 생명 디자인하는 게 그 뭐냐, 그 컴퓨터 컴퍼니에서 인텔이나 이런 삼성이나 이런 데서 어, 처음에는 몽땅 다 했는데 생명 디자인하고 뭐 칩 디자인하고 칩 만드는 것까지 다 했는데 나중에는 분업이 생기죠. IBM은 칩 디자인만 하고 실제로 만드는 거는 삼성한테 넘기고 이런 식으로. 예,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생명 디자인을 창조아들이 시작을 하고 자세한 디테일은 다른 존재들한테 맡기는 것 같아요. 질문 음. 있습니까? 예, 계속 읽어주세요. 예, 36편 2장 14절입니다. 생명을 겉으로 명시하는 부모 원본과
수많은 기본적 기능의 변종을 구성하는 기초 공식, 곧 우주의 화학 공식은 100만이 넘는다. 생명을 계획하는 구체의 1번 위성은 생명 운반자들을 돕는 기술자로서 근무하는 우주 물리학자와 전기화학자들이 일하는 분야이며 그들은 생명을 전하는 물질적 몸, 이른바 생식기를 만드는 데 고용되는 기본 에너지 단위를 포착하고 조직하고 조정하는 일에 종사한다. 행성의 생명계획 실험실은 이 2번 세계의 둘째 위성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실험실에서 생명 운반자와 그 동료들 모두가 네바던의 11 행성에 심으려고 고안된 생명을 수정하고 아마도 개량하려는 노력으로 멜기세덱들과 함께 일한다. 2월 행성마다 한 행성에서 다른 비실험 세계들보다 표준 생명을 설계하는데 더 큰 변화가 허락된다. 이 11행성은 이 데시말 플랜트를 아마 이렇게 번역한 모양인데, 데시말이라는 거는, 아, 말이라는 게 몇 분의 일, 뭐 이런 거를 표현해요. 분수? 분, 분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 로마 제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세금을 수입세를 매겼는데, 그거를 위체시마라고 그래요. 위체, 위체가, 위체시말이 20분의 1이라는 소리예요. 위진타 하면은 라틴어로 희물이라는 뜻이고, 요새는, 요새 이탈리 말로는, 뭐라 그러나, 위, 윈, 위니토, 위니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하여튼, 말이란 MAL이 끝에 붙으면은 분의 1, 분수를 가리켜요. 그래서 미처쓰이면 20분의 1을 수입하는데 수입세 20분의 1에 달하는 수입세를 매겼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우방 국가들하고 무역을 하면서 손해본다는 얘기예요. 균형이 안 돼서 그거를 고치려고 애를 쓰죠. 중국이 아니라 유럽하고 미국 사이에 한 10년 전까지는 무역이 균형되어 있었는데, 지난 10년 동안에 유럽이 내가 보기엔 뭐 얌체 같은 짓을 해가지고 하여튼 미국 물건을 잘 안 사더래요. 그래서 무역, 대미 무역 흑자를 많이 남겼죠. 그래서 그걸 그냥 둘 수 없다. 우리도 세금을 매기자 해서 요새 지금 세계 경제가 난리가 났는데, 질문 있습니까? 여기 11행성은 데시멀 플래닛, 10분의 1에 상당하는 구체에서는 10번에 한 번씩, 10분의 1을 하려면 10번에 한 번씩이겠죠. 10행성의 하나는 생명을 실험을 한다. 그래서 11혹성이라고 그래요. 데시멀 플래닛, 10분의 1 혹성들의 경우에는 생명 실험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유라시아 행성도 이제 11행성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들어가서 이제 그 생명 운반자들이 좀 개량된 생명을 이제 계획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유라시아 행성에서 이제 그 중에서 뭐 이렇게 좀 우량종 그런 부분들이 뭐 이렇게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우량종. 예. 이 생명 운반자들이 이제, 좀 유라시아 행성에서 좀 무량종을 개량하려는 어떤 그런 노력, 이런 것들, 예로 뭐 있을까요? 아, 예를 들면 그 좋은 네. 질문인데 그 어떤 행성에서는 이게 주로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이 포유동물을 거쳐서 사람을 만드는 경우.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유리한 점은 포유동물이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음, 훌륭해요. 그래서 주로 그런 포유동물을 줄기를 따라서 생명을 개량을 하는 방법을 썼는데 어떤 행성에서는 그게 아니고 조류를 공룡 치킨이 이게 공룡 새끼거든요. 진화돼 가지고 치킨이 되는데 치킨 날리는 종류의 닭이요? 닭, 예, 치킨을 예, 공, 공룡하고 우와. 모양이 똑같잖아요. 예.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조류의 진화를 통해서 사람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유라시아서에 적혀 있는데 다른 행성에서. 다른 행성에서 예, 그런, 그럼 어, 근데 이 새 종류는 날아다니잖아요. 공중에 네. 다니는데 그거를 주저앉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아, 푸덕푸덕거리고 나르지는 못하고 뚱뚱해져 가지고 닭같이. 닭같이 그래서 나르지는 못하고 결국은 땅에서 살게 에, 만든 경우가 있다. 음,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음. 또 질문 있습니까? 그러니까 개발시키다가 어떤 거는 야 이건 뭐 이 줄기를 따라서 진화시키면은 별 볼 일이 없다. 그래서 폐기 처분한 경우도 있고 아 근데 하여튼 결국은 날아다니는 조류의 진화를 통하면은 그 새 종류를 땅에 앉혀야 사회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음, 집단 음. 생활을 해야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이 생기는. 직립보행을 시키려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그 마이크로폰에 조금 가까이 대주세요. 잘 안 들려요. 직립보행을 시키려고 하는 거지. 잘 들리나요? 직립, 직립보행을 해야, 포유 동물의 경우에는 직립보행을 아마 해야 되겠죠. 새 네. 경우에는, 팔다리, 팔다리가 없잖아요. 날개 축지가 있고. 음, 그러니까 아마 포유 동물을 줄기를 통하는 진화하고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것도 있고, 다른 행성에는 어디 날아다니는 인간이 있지 않을까요? 날아다니는 인간. 날아다니는 인간. 우리 같이 그랬다는 이렇게 건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랬는데 예. 결국은 문명을 발달시키려면 전부 붕붕 날아다니면 안 되고 공포하는 뭐 사람들이 있는 얘기는 재미는 있는데 고등동물이 진화하는 경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 날던 사람을 땅에 주저앉히고 그다음에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해야 음, 사회 관계가 생기죠. 예. 그래서 현대 어떤 행성에서는 조류 줄기를 통해서 인간의 진화가 이루어진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습니까?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이 3세계는 생명의 보존에 몰두한다. 여기서 생명 운반자 군단의 조수와 관리자들이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다양한 방식을 연구하고 개발한다. 모든 새 세계의 생명 계획은 언제나 생명보존위원회가 일찍 정착하도록 마련해 주는데 이 위원회는 기초 생명 원본을 솜씨 있게 조정하는 관리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유란시아에는 생명 물질의 구조를 만드는 기초 원본, 곧 부모 원본마다 둘씩 그러한 관리위원이 24명 있었다. 너희 행성과 같은 여러 행성에서 가장 높은 형태의 생명은 24 원본 단위를 소유하는 생명을 운반하는 다발로 재생산된다. 그리고 지적 생명이 육체의 생명으로부터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자라니까 정신 조직에 24가지 기본 계급이 생기게 된다. 제4구체와 그 종속 위성들은 일반적으로 생물 생명의 진화를 잠깐만, 연구하는데 잠깐만. 여기 이제 정신조직의 24가지 기본 계급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음, 음. 이게 이제, 그 관리위원이 이제 24명 있다라는 건데, 그런 숫자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 이거 기초 진화론에 음. 따르면 그 해양 생명이 발달해가지고 처음에는 아마 단세포 생물이었겠죠. 근데 등뼈, 그 물고기 보면 뼈다귀가 있잖아요. 그 갑자기 뼈다귀가 생기고 그것을 그놈이 육지를 향해서 기어간 다음에 생 물고기의 뼈대가 그게 사람의 등골이 된다고 나중에는 포유동물의 등골이 되죠. 음. 예, 그런 식으로 어, 발달하면 이 종류가 몇 가지 안 돼요. 무척추 동물하고 문어 같은 거는 발달해봐야 무척추 동물에는 문어가 똑똑하긴 한데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거기는 발전해봐야 별 볼 일 없는 가지가 되고 군집하는 문명을 발달시키려면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같은 동물에 대해서 애착을 느끼고 사랑하는 느낌이 생기는 거는 물고기 이런 데서는 그런 감정이 없다고. 네, 포유동물이 자기 새끼를 잘 돌보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이타심이 생기는 게 거기서 싹이 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돌보는 마음이 마음에서 이타심이 생겨나고 그게 발전돼서 뭐 도덕관념도 생겨나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거 기본 생명 계급이 몇 가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유동물까지 나오니. 관리위원이 24명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 관리위원이 한 24명이 이제
그 하나씩 이 조직 하나씩 하나씩 맡아서 기본 단위를 만드는가 봐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관리위원 24명이랑 이런 조직 정신 조직 이 사이킥 조직인가? 사이킥 오거니제이션인가? 그 24개 이게 이제 같이 이렇게 그래서 24개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기본 계급이라고. 예, 이게 기본적인 그 원본 단위가 갈라지는 게 물고기에서부터 땅 음, 위로 기어 내려가는 파충류가 생기죠. 예, 땅 위로 음, 다니면서 음, 파충류가 생기고 파충류에서 음, 파충류는 이게 뭐야 물고기 비늘 같은 데서 이 털 같은 게 생기고 음, 그다음에 털을 자꾸 뽑아 뽑아버리면은 인간처럼 털이 없는 맨소리. 사람이 생기고 어떤 그렇게 기본적인 줄기들이 따져보면 몇 개 안 된다 그래요. 이렇게 24개 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포유동물이 나오면 거의 다 된 거지. 포유동물까지 그 줄기가 몇 개 안 돼요. 음, 물고기에서 육지를 기는 종류가 태어나는 게 큰 획기적인 사건이고, 그 다음에는 포유동물의 그 성질 때문에, 어,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물고기는 그런 거 없잖아요. 자기 새끼를 애지중지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근데 포유동물에 가면 그런 마음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어, 이타심, 그 다음에 사회생활 하면서 품에 안고 같이 사는 것을 별로 싫어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군집 생활 하게 되고 그런 원시인들이 수메르 지방, 물론 아담의 영향이 있었지만 수메르 지방에서 발달되죠. 음. 예, 또 알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네, 계속 읽어주세요. 이 사구체와 그 종속 유성들은 일반적으로 생물 생명의 진화를 연구하는데, 그리고 특히 어느 한 생명 수준의 진화적 선행 조건에 전념한다. 한 진화 세계에서 최초의 생명 세포질은 모든 미래에 발전하는 변종을 위해, 그리고 차후에 일어날 진화적 변화와 수정을 위하여 충분한 잠재성을 포함해야 한다. 생명을 변형시키는 그러한 위대한 사업 계획의 준비는 쓸모없이 보이는 동물 및 식물 생명 형태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필요하게 만들지 모른다. 예상되었든 그렇지 않았든 행성의 진화에서 생기는 그런 부산물은 활동 무대에 오로지 나타났다가 사라질 뿐이다. 그러나 이 긴 과정 전체에서 이를 통해서 행성의 생명 초안과 종자 계획을 최초로 세운 자들의 현명하고도 총명한 여러 고안이 연결된다. 하등 형태의 생명을 정복하려는 고등 인간이 위로 올라가는 긴 투쟁에서 이따금 겉보기에 큰 부조화가 지배할지 모르지만, 그런데도 생물학상의 진화에서 생기는 다양한 부산물은 모두 상급의 총명한 생명 형태가 마침내 완전히 활동하는 데 꼭 필요하며, 이따금 많은 하등 생명 종류는 의지를 가진 진화 인간의 평화와 위로에 아주 해롭다. 제5세계는 지성과 관련된 생명에 온통 관심을 둔다. 그 위성들은 각각 생물의 생활과 서로 관련된 단일 단계의 생물 지성을 연구하는 데 전념한다.
사람이 이해하는 것과 같은 지성은 가르칠 수 없는 수준, 곧 기계 수준의 지성 위에 무한한 영이 중개함으로 일곱 보조 지성령을 부여한 것이다. 생명의 원본들은 이 보조자들에 대하여 그리고 시공 우주에 두루 작용하는 다른 영 봉사에 다양하게 반응한다. 물질 인간이 영에 반응하는 능력은 전적으로 관련된 지성 자질에 달려 있고 이것은 다시 바로 필사 인간이 어떤 방향으로 생물학적으로 진화하는가 그 과정을 정해왔다. 질문이 있습니까? 여기는 지성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어, 사람이 만든 그 메모리 칩, 그거를 USB라고 그러나? USB가 뭐의 약자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컴퓨터의 옆에다가 어, 끼는 스틱이 있죠. 거기 메모리 스틱이라고 그러는데, 어, 그거 아무리 오랫동안 또는 아무리 다량의 정보를 어, 거기다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게 지성이 되지는 않아요. 판단하는 능력이 어, 생겨야 되는데 요즘에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도 사용자가 지시하는 데 따라서 거기에 대답을 주는 거지 자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고 판단을 내리지 않죠. 예, 근데 지성의 역할이 그런 것 같아요. 지성이 생체의 생체가 살아남으려면은 보조 지성령, 일곱 가지 보조 지성령 얘기가 가끔 나오는데 그 중에서 어, 첫 번째가 직관의 영이죠. 예, 직관의 정신. 지기. 예, 메모리를 아무리 뭐 기가 테라바이트 뭐 집어넣는다 그래도 거기서 생각하는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무슨 정보를 위해서 물어보면 통계를 내서 그게 그 숫자가 얼마다 뭐 이렇게 대답하는 거지. 인간 밑에서 우리가 사람들은 예를 들면은 사람들은 하루에 24시간이 있는데 8시간만 일하더라. 우리는 쉬는 시간도 없이 24시간 3교대로 계속 일한다. 이건 억울하다. 그런 생각을 못 해요. 지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라는 개념이 없어요. 사람들은 항상 각 생명 단위가 각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데 인공지능은 그런 게 없어요. 물어보는데 통계가 뭐 얼마냐 대답을 잘 못할 경우도 있고 틀리게 대답하는 경우도 있고 자료가 많지 않으면 통계 자료가 많지 않으면은 그럴 수밖에 없지.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6세계는 지성과 영이 살아있는 형태 및 유기체들과 관계되는 그러한 지성 및 영의 상관관계에 전념한다.
이 세계와 그 6종속 위성은 여러 생물 조종 학교를 포함하며 여기서 중앙우주와 초우주에서 온 선생들이 시공에서 생물이 달성하는 가장 높은 수준을 제시하는 과제에 레바논 강사들과 협동한다. 생명 운반자의 제7부체는 세상 존재의 현실화가 확대되는 우주 철학과 관계되다시피 진화하는 인간 생명에 밝혀지지 않는 분야에 전념한다. 질문이나 코멘트 할 게 있습니까? 예, 질문하세요. 아닌가? 아니, 저기, 좀, 정리를, 제가 이제 개념 정리를 좀 하고 싶어서, 일단 5세계가 제가 이제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아, 이 5세계는 일단 지성, 마인드 분야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렇게 이분들도, 이 생명 운반자들도 점점 더 연구를 한다는 거고, 그리고 6세계는 이제 마인드 영, 그러니까 지성과 영의 그 어떤 관련성,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 전념한다는 건데, 이게, 우리 인간 삶에서도, 마인드적인 측면에서, 이 지성에 관련된 측면에서만 또 이렇게, 말하자면 지성에 관련된 부분은 주로 이제 철학 세계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지성과 마인드의 그 상관관계 속에서 발전하는 거는 바로 이제 영적 세계의, 유라시아 세계, 유라시아를 연구하는 그런 세계도 바로 마인드, 영의 세계라고 할 수 있겠고, 뭐 이렇게 좀 관련 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그럴 것 같아요. 음, 그- 그냥 넘어가고 좀 심심해서 예, 한마디 했습니다. 예, 자세한 얘기는 없어서 뭐 더 이상 이론을 이론을 확인하기가 힘들고요. 음, 하여튼 기초 생명 경우에는 밑에 있는 하등 지성령이죠. 예, 5개가 직, 이용, 직은 직관의 영이죠. 음, 그래서 난 자꾸 파리 얘기를 예로 드는데 이 곤충이나 모기 같은 거 하나 잡으려도 사람이 파리채를 들든지 손을 올리면은 발, 손을 움직이면서 바람이 불고 그림자가 생기고 그래서 그거를 재빨리 곤충이 생각할 틈이 어디 있어요. 재빨리 도망가 야 누가 나를 노리는구나 그 대본에 알아차린다고. 그래서 슬슬 천천히 움직이면 모기나 파리를 잡질 못해요. 재빨리 생각을 미처 반응하기 전에 때려야 그 곤충을 잡겠죠. 예, 그게 직관의 영예 직관의 정신, 그 다음에 뭐 이해의 영, 이해의 영은 인과 관계를 살피는 거죠. 예. 이게 지난번에도 여기에, 여기에, 홍수가 와서 집이 다 떠내려갔다.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집을 다시 짓는 게 아니고 물이 범람하지 않는 지역으로 옮겨가요, 사람들이. 예, 그거는 이해, 이해영이요. 아, 그래서 여기 우리 디모인에서는 1993년인가? 93년인 것 같다. 카트리나인가 무슨 홍수가 생겨가지고 디모인에 있는 몇 집, 한 열 개가 넘는 것 같아요. 예. 그거를 시티에서 사가지고 처분해 버렸어요. 집을 더 짓지 말라고. 그냥
그냥 시민들한테 꺼지세요 그러면 반발이 많을 테니까 시가에 그 집을 사가지고 폐기 처분해 버렸어요. 그거는 이제 여기는 집을 지으면 안 되는구나. 홍수가 있다가 뭐 100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생기니까 집을 지으면 안 되겠구나. 그거는 이해하는 정신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기, 지기용지. 두 번째 지는 뭐더라? 지혜, 지기, 상, 상담의 영은 그게 근사하게 이름을 붙여놔서 이해하기가 힘든데 상담의 영이 조잘거리고 싶은 욕구에 입이 근질근질 사회생활을 하기 전에 예, 그게 작동하는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만나면 지자랑도 하고 소식도 묻고 뭐 서로 처지가 어떠냐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상담의 영이에요. 참 그다음에 예배의 영 그거는 이제 고등동물 경우에 나오죠. 예, 지, 지, 지가 지의 영이고 앞에 있는 지는 뭐더라? 지식? 지식인가? 네, 나중에 또 다시 들여다보죠. 질문 있습니까? 이게 이제 생명 무슨 운반자 세계들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 일곱 구체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 모론시아 세계인데, 이 모론시아 필사자들도 여기에 이제 방문해서 뭐 그 연구에 참여하고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디 그런 구절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음. 투자자들이 참여한다는 거 어디서 못 본 것 같은데. 이게 일단은 우리가 모론시아 세계에서 그 셀빈턴에서는 490번 변하잖아요. 490번이 멜기세덱 부채거든. 그러면은 예, 멜기세덱 490번에 이제 인간이 멜기세덱 그 모론시아 세계에서 지역 우주에 490번 변화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변화 속에 이 나 생명 운반자 세계 속에서도 우리가 어 그 저기 뭐야 방문할 수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뭐 봉사를 한다거나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연관시켜 본 음, 건데요. 음, 예, 일단 이게 우리가 모론시아 세계에서 490번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 세세하게 그 어떻게 변하고 있다라는 거는 잘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예, 연관돼서 생각할 수는 있거든. 예, 관련 지어서. 자세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음. 추려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 이제 이게 추려내는 거죠. 아니, 음, 거기 가가지고 생명운반자들이 어떻게 그 생명을 그 고안을 해내고 준비를 하는지 이거를 보고 공부는 할 수 있겠죠. 직접 뭐 생명을 창조하는데 참여는 못 하더라도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저희는. 야, 그 옛날에 아마 오래전 얘기인데 팬더르라는 새, 새가 덩치가 하도 커서 거기다가 이 왼쪽 바른쪽 아마 두 군데일 거예요. 왼쪽 바른쪽에 이 바구니 같은 거를 넣어서 사람을 날랐다. 예, 그런 얘기가 책에 있는데 요즘에 음, 그 Ancient Astronaut 그 프로그램이 미국에서 아주 상당히 인기가 많은데 그 나츠카 나츠카 뭐라 그러나 남미의 이 산등성에 이렇게 새 같은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예. 이게 외계인들이 와서 착륙하라고 그림을 크게, 착륙장을 크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 그런데 내 생각에는 외계인이 와서 뭐 비행 접시 가지고 붕붕 날르고 그런 게 아니고 이 팬더르라는 새, 새가 항해하다가 사람을 태우고 왼쪽 바구니, 바른쪽 바구니에 한 명씩, 어른 한 명씩 태울 수 있다 그래요. 그 데리고 비행하다가 착륙장을 찾기 쉬우라고 땅에다가 그냥 그 그림을 크게 그려놓은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고. 음, 근데 외계인 외계 우주인이 아니라 외계에서 온 우주인이 아니라 이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큰 새들이 방향을 비행장 위치를 확인하라고 그림을 그려놓은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 그 새 이름이 이제 콘도르라는 새인데요. 그게 아마 현존하는 새 중에 아마 제일 큰 새일 것 같아요. 이게 뭐 그 아담도 왔을 때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새에 올라타가지고 그 예, 동산을 이렇게 쭉 시찰하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오래전에는 그 콘도르를 타고 아마 인간이 이렇게 쭉 이렇게 그 지역을 관찰하고 시찰한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이, 콘도르 그림이 아주 이제 광활한 곳에 그려져 있는데 이제 하늘에 높이 올라가서 봐야지 그 새를 볼 수가, 그 그렇죠. 그림을 전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래요. 아마 지금도 콘도르 새가 있을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굉장히 큰 새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보통 이렇게 미국 동물원 가면은 이렇게 새 제가 얼마 전에 포틀랜드 미국 가서 보면은 새 사이즈를 이렇게 모형을 음,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이게 콘도르가 이제 제일 큰 독수리의 한 3배 정도 되더라고요. 예, 아, 지금 현재 음, 콘도르가. 근데 아마 지금은 뭐 그보다 더 큰 콘도르가 있다거나 뭐 콘도르가 인간을 싣고 갔다거나 그런 것은 뭐 그럴 필요가 없죠. 뭐 비행기가 있고 그러니까. 근데 아마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 그림으로 그렇게 이제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까 이런 예, 생각이 뭔가 개인적으로 하고 봤으니까 있습니다. 그림을 그린 것 같다고. 오케이. 35편에 보니까, 3장에 보니까, 이 생명 구체가 이제 이게 이제 멜기세덱 구체잖아요. 490체 중에서 이제 한 부분인데, 이 상승 필사자들이 다 훈련을 거친다고 나오네. 이럴 때 방문해서 이렇게 뭐 어떻게 참여하는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는데, 이 모론시아 세계 변화지 중에 이 한 부분이라서 다 참여한다고 나오네요. 예. 네, 어드바이스를 줄 게 있으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공할 기회가 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DNA에 대한 관심이 좀 많잖아요. 그리고 또 조절자들도 계보, 뭐 이런 DNA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깃들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생명 세계에 대한 부분을, 네, 생명 운반자 세계에 대한 부분에서 아마 좀 많은 관심을 가져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얘기해 음, 봤습니다. 예, 계속 읽어주세요. 네. 생명의 이식. 생명은 우주에서 저절로 나타나지 않는다. 생명 운반자들이 불모의 행성에서 생명을 비롯해야 한다. 그들은 공간의 진화 세계에서 출현하는 생명의 운반자여 파종자, 보호자이다. 유란시에서 알려진 모든 계급과 형태의 생명은 이 아들들과 함께 일어난다. 하지만 모든 형태의 행성 생명이 유란시아에 존재하지는 않는다.
새로운 세계에 생명을 심으라고 위임받은 생명 운반자 집단은 보통 선임 운반자 100명, 조수 100명, 관리자 1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명 운반자들은 가끔 새로운 세계까지 실제 생명 원형지를 나르지만 반드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생명을 정착시키는 새 모험을 위하여 이전에 승인된 공식에 따라서 그들은 배치된 행성에 도착하고 난 뒤에 때때로 생명 원본들을 조직한다. 유란시아에서 행성 생명의 기원이 그러했다. 여기 그림을 그리는 게 있는데 한번 좀 볼까요? 얘기했어요. 36편. 여기 이 그림인가 보다. 선임 운반자 100명, 이게 라이프 캐리어. 그래서 캐리어라는 거를 기억하라고 여기 C자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선임 운반자가 100명, 그리고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까지 100명이고, 그 다음에 조수가 또 100명이고, 그 다음에 관리자가 이게, 어, 이 덩어리 하나가 200명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1000명이 관리자예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교수님, 예, 그 유란시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최초의 생명체를 다른 행성에서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유란시아에 와서 생명 운반자들이 이 땅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예, 그래요. 어떤 데는 아마 그것도 지금 현재 600개가 진화 행성인데 처음에 시작한 거는 아마 딴 데서 가져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생명 운반자들이 딴 데서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기 이 근처에서는 자기네가 없는 데서 만들었다. 이 생명 단위 그걸 현미경으로 뒤다 보면은 원자 단위까지 아마 사진이 찍힐 거예요. 그걸 조립을 다 했어도 째깍째깍 생명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그냥 죽은 세포인데 거기다가 이제 성령의 불꽃이 아마 당겨지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예요. 세포를 다 구성해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살아있는 세포하고 죽은 세포하고 구조가 똑같은데 하나는 생명이 있고 하나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물질을 조합한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교수님, 예, 맨 처음에 지구가 이 불덩어리에서 어, 완전히 막 무기물 덩어리잖아요. 그렇죠. 무기물 덩어리에서 유기물이 그 단백질 같은 것들이 나와서 근데 그 단백질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게 생명운반자들하고 관계가 있는지 두 번째는 이제 이 우리 은하계 약 지구 같은 구체가 한 500만 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5천만 개인지. 그런데 여기에 생명들이 단세포 생물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식물, 동물부터 시작해서 어류에서 양서류로 용기 있는 사람자가 그 육지로 올라가지고 양서류가 되고 또 파충류가 되고 포유류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에서는 대부분
그 동물 자체가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이 과정에서 대부분 진화 과정인데, 진화에 그 생명 운반자들이 어, 개입을 하나요? 아니면 자기들이 갑자기 퀀텀 점프하듯이 갑자기 변이가 일어나서 이렇게 드는지. 그러니까 이 우주에 지금 우리 은하계 한 5천여 개 정도의 지적인 생명체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반드시 인간 같은 지적인 생명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추론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단세포 생물부터 점진적으로 진화하잖아요. 그 진화의 끝은 결국 지적인 생명체가 출현하는 것인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생명 운반자가 관여를 하는 거. 그 첫째는 아까 질문했던 게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처음 어떻게 나왔는지. 두 번째, 무기물을 바탕으로 해서 단세포 생물부터 시작해서 쭉 진화 과정을 생명 운반자가 관여를 하는지, 아니면 진화의 체계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아니면은 일곱 보조형에 의해서 그, 그 자극에 의해서 직관의 형부터 점진적으로 해서 지혜의 영까지 이르기까지 그 작용인지, 그것 좀 한번 토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길어서 뭐부터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첫 번째, 그 무기물질을,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어떻게 나왔죠? 그거는 그 사람 얘기가 지금도 통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읽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릇에 물을 담아가지고 오랫동안 끓이니까 유기물질이 생기더래요. 세포들이 서로 엉키고 세포가 아니라 원자하고 분자들이 이렇게 에, 서로 섞여가지고 열을 가하니까, 맹물에다 열을 가하니까 나중엔 무기물질밖에 없었는데 유기물질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이주영 선생님 계시지만, 그 예전에 제 기억에는 그 단백질과 해서 생물과 그 유기물과 그 중간 상태, 뭐 코아세르베이트인가, 뭐 그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 것 같은데, 그 단백질과 세포와 중간 상태부터 시작해서 그 세포가 뭐 여러 가지 뭐 집신벌레부터 시작해 원형 생물부터 쭉 진화 과정에서 그 생명 운반자가 진화의 과정에 개입을 하는지, 아니면은 그 어떤 일곱 보조 영에 의해서, 뭐 말하자면은 직관의 영에서 쭉 도망가다가 용기가 있으면 다른 생각들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일곱 보조 영에 의해서 진화가 되는 건지, 아니면 생명 운반자가 그 진화에 개입을 하는 건지 해서 변이가 일어나도록, 유전자 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건지, 그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게 DNA에 이미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아, 원래 생명 아, 운반자들이 만들 때 그렇게 네. 진화 과정을 거쳐서 인간이 되도록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런 DNA 자체가 그렇게 다 프로그램 돼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아,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겠네요. 예. 아니, 지난주 수업에서 그 염색체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 48개, 24개. 근데 그 속에 다 그 DNA 유전자 같은 것들이, 진화 유전자가 들어있어서 그게 작용한다는 말씀이시죠? 물론 이제 뭐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DNA가 변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뭐 그 세균의 DNA랑 인간의 DNA랑 엄청나게 차이 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뭐 단세포라고는 하지만 걔네들도 진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된 유전인자는 가지고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그 있는데 진화하고 변이하고는 조금 개념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게 진화하고. 결국은 돌연변이가 축적이 되면서 그렇죠. 진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음, 뭐 제가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반자가
이미 프로그래머되어 있는 연구 개발된 그게 탑재가 돼서 걔네들이 변이가 일어날 수도 있겠네.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제임스 웹 망원경이 쏜 지가 지금 한 2, 3년 되죠. 예, 그래서 사진들을 많이 찍었는데, 생명이 다른 데도 있는 것 같다. 아직 사진을 찍어서 증거가 되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지는 않았는데, 그 뭐 분석을 해보니까, 어, 생명이 있는 생체에서 나오는 분비물이라든가, 예를 들면 무슨 생체가 있으면 고등 생명체는 호흡을 하니까 뭐 가스가 유기체 가스가 나온다든지 아마 그런 거를 발견했다는 것 같아요. 그런 행성이 뭐 100개가 넘는 것 같아요. 지금 천문학자들은 오히려 지적인 생명체가 없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우리 은하계가 그 태양이 스타가 약 10,000만 개인가 된다고 하는데 한 스타에 우리 지구 같은 국제들이 행성들이 수십 개가 있잖아요, 보통. 그렇죠. 근데 그 이제 목성의 경우도 그 목성의 유성이 지구보다 큰 유성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는 수억 개가 아니 수조개가 있는데 그 한 은하계에 수조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구 같은 어떤 그 환경이 있는 게 엄청 많더라고 생각보다. 그리고 최소한도 한 5천 개 정도 지적인 그리고 이런 은하계가 지금 3천여 개가 넘게 제임스 웹 그 텔레스콥 이게 이제 지금 만원경이 발달되면서 우주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데이터로 본다 우리 유란시에 나오는 저기와 진짜 7조개가 훨씬 넘는 것 같아요. 거기서만 나오는 거. 추산하기에는. 큰 문제가 생겼죠. 교회에는 다른 행성에서 꼼지락거리는 생명체가 있으면은 사진을 이제 언젠가는 찍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 거기는 아담과 이브가 가지 않았으니까 원죄가 없네. 그 이론을 기독교 이론, 대적 이론 다 고쳐야 돼 앞으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다가 앞으로 다른 생명이 사는 구체들이 발견되고 그 사진을 거기 사는 생물의 사진을 찍어 오면 이제 기독교가 큰일 나게 생겼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제 어떤 단순한 믿음만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이 내용이 성경이라는 게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졌잖아요. 우주가 뭔지도 모르는 우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때에 성경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 정도는 조금 깨우쳐야죠. 사실은 기독교인들도 이 말도 안 되는 시대에 그때는 이해를 할 수 이런 설명을 해도 이해를 누가 하겠어요. 원형질 얘기를 하면은 알아듣지를 못하죠. 우주도 못 알아듣는데. 그뭐 태양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구를 예. 제가 잠깐 뭐 코멘트 비슷하게 제가 잠깐 하자면은 유라시아 책에서는 어떻든 그 진화가 어떤 돌연변이로 갑자기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계속 예를 들어서 안동과 폰타도 갑자기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이렇게 의식이 점프해가지고 도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인간이 출현했다고 나왔듯이 이 모든 생명의 진화는 이렇게 어떤 물이 차면 이렇게 점핑하면서 이렇게 진화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그게 그 생명을 우리가 단순히 지금 이제 현대 과학자들은 DNA
눈에 보이는 이제 DNA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에너지하고 물질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명을 꼭 그 물질이지만은 그 반대로는 파동,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 빛이 곧 입자면서 파동이듯이 이렇게 두 면을 다 항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인간의 그 일단 그 태어나서 DNA를 갖고 있지만은 그 부모의 사랑, 부모의 관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것이 상호작용해가지고 인간이 발전하듯이. 근데 음, 인간도 지금 어떻게 보면 DNA는 뭐 23상 염색체가 안동과 펀타부터 지금까지 그게 바뀌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얹혀지는 것은 어떤 인간의 의식이 아까 여기서도 우리 인간이 그 지적인 생명에서 영적인 것과 반응할 수 있어야지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으로 점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의 그렇죠. 그, 그것은 DNA로 설명하기는 어렵거든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나 의식에 내재된 어떤 에너지, 파동이 그 빛의 영적인 파동과 이렇게 분명히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런 의식할 수 있고 인간이 점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간도 계속 이렇게 발전하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빛과 생명의 세계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DNA가 바꿀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의 의식이 진화되는 거죠. 훨씬 음, 그 영적으로 민감한 의식으로 진화돼 가지고 그렇게 쉽게 지금보다는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것과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 밑에 뭐 지금 동물이라든가 파충류, 식물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들도 상당히 의식이 지금 있다고 지금 많이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실험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양파를 양쪽에 양파를 두 집단에서 키우는데 한쪽에서는 들어갈 때마다 양파를 막 칭찬해주고 한쪽은 양파를 저주해주고 그러면 칭찬을 받은 양파는 엄청 잘 자라는데 저주받은 양파는 말라 비틀어져 버리거든요. 그 말은 그 식물도 어떤 그 의식이 있다는 거죠. 식물 자체에. 그럴 그러니까 수도 그 식물 있겠네. 자체도 어떤 우리의 파동, 의식의 파동이 어느 수준에 가면은 똑같은 DNA는 똑같지만은 진화가 이렇게 점핑 하는 것 같아요. 인간도 음, 그러듯이 아마 그런 것은 저는 그 생명 자체하고 쉽게 말해서 그 우리 영적인 세계 그게 뭐 우주 아버지가 될지 창조 아들이 될지 아니면은 무한 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하고 부모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성장하듯이 우리의 각자의 생명도 우리의 우주 아버지 세계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이 되면서 이렇게 성장이 점핑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이해는 우리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그 이면에 어떤 보이지 않는 에너지, 파동까지 생각을 해야지 그게 교통이 서로 되면서 점핑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질문하는 것이 제가 유란시아에서 기억했던 건 그거예요. 변이가 돌연변이가라는 것은 점프해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 생명체들이 단세포 생물도 쭉 진화하는 것은 일곱 보조 지성령의 역할이 크다. 그 단계별로 그러니까 용기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잖아.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점진적으로 집단 생활 이렇게 뭐 그 예배영이라든지 지혜까지 올라오는 그 부분이 크게 작용했을 걸로 생각이 됐고 그러면서 생명체가 어떻게 보면 단세포 생물부터 어류에서 양서류, 파충류 이렇게 변하는 거 보면 완전히 변이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새로운 변이. 그러니까 두 그렇죠. 가지가 실제 작용하는 것 같고 그리고 생명운반자의 역할이 거기에 지금 생명운반자가 현재도 머물러 있잖아요. 그 저기 그 누구야? 그 50만 년 전에 온 그 영주가 오면서 알려졌어요? 생명 예, 생명운반자들이 떠나면서
그 몇 분은 남아서 지금도 그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그래서 이제 생명운반자의 역할이 어차피 생명운반자가 생명의 씨앗을, 그러니까 유전인자라든지 염색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심어서 지금 오늘에 이르렀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제가 보기에 일곱 보조 지성령의 역할도 굉장히 큰데, 그것은 그거지만 엄청난 돌연변이에 의해서 지금 오늘에 이르게 됐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 같이 좀 토론도 하고 싶고 그래서 좀 일단 이제 생명 연락했습니다. 운반자의 그 영역은 생명질, 그러니까 물질 그뭐 원형질도 포함해서 또 물질 영역과 마인드 영역을 생명 운반자가 관여를 하는데 이 마인드 쪽 분야는 지성 분야는 일단은 보조 지성령, 지혜 영까지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조절자한테 넘겨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조절자는 이제 그 아버지의 그 분신인데, 그 생명체가, 지혜 영까지 왔을 때는 이미 그게 이제 무한한 영의 계보잖아요. 이 생명 운반자들은. 그럼 무한한 영의 계보들인데, 그 무한한 영의 영역에서 이제, 그 조절자로 넘어가는 거죠. 이 조절자가, 지혜 영까지 도달했으면. 근데 아까 이제 우리 갑자기. 제임스. 제임스 송. 제임스 송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생명질과 마인드 분야의 연관성, 이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어느 정도 진화해 가면서 어느 단계에 도달하면은 보조 지성령들이 또 거기에 관여를 한다는 거죠. 어느 수준까지 왔을 때, 처음에는 다 직관의 영이 들어가겠죠. 직관의 영이 들어가는데 생명체가 직관의 영에서 진보를 할 거 아니야. 점프를 하든 뭐 진화를 해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오면은 그때 그 보조지성령들이 또 이해의 영을 불어넣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생명 운반자들이 그거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보조지성 영을 준다는 거지. 그 말하자면 지혜의 영을 주는 거지. 아니 저기 뭐야 직관에서 이해에서 또 용기 또 이렇게 점차적 진보를 하는 거죠. 용기에서 상담 또 지식 예배 지혜까지. 이렇게 이제 거기까지 그 생명체들이 발전을 해 가면서 생명 운반자들이 보조지성령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혜영까지 왔을 때는 이제 조절자가 오는 거고, 조절자한테 넘겨지는 거지. 뭐, 이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인가받은 공식에 따라서 물리적 원본들이 마련되고 나서 생명 운반자들은 이 생명 없는 물질을 자극하며 그들의 몸을 통해서 생명에 필요한 영의 불꽃을 뿌려준다. 그러면 당장에 활기 없는 원본들이 살아있는 물질이 된다. 생명을 주는 불꽃, 생명의 신비는 생명 운반자들이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수여된다. 그들은 정말로 그러한 행위를 감독하며 생명 원형질 그 자체를 빚어내지만 살아있는 원형질의 필수 요인을 공급하는 이는 우주 어머니 영이다. 무한한 영의 창조 달러부터 몸에 생기를 불어넣고 지성을 예시하는 에너지 불꽃이 온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생명 운반자들이 주는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불꽃은 무한한 영 또는 이게 그 이제 이 보조영 같아. 보조지성령들 같아. 예, 불꽃이. 질문 그 있습니까? 교수님 지금 안마리아님께서 일곱 보조 지성령이 생명의 불꽃이라고 얘기했나요? 그거 네, 그렇죠. 같다 여기서 그랬나? 에너지 불꽃을 이제 몸에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것이 그게 이제 보조지성령들이 주는 불꽃, 에너지잖아요. 지성이잖아, 마인드. 아, 그렇게 저는 이제 그걸 그렇게 이해를 안 했는데. 그럼 뭐 음. 같은 거, 뭐 같아요? 아니 에너지 그냥 불꽃. 저는 그게 불꽃을 딱 틔워주는 걸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에너지 어떤 에너지. 불꽃이 마인드잖아. 보조지성령 그걸 붙이는 거잖아. 불꽃을 당기는 것은 성령이고 그 다음서부터는 자동차란 말이에요. 자동차 스스로 움직이는
그 영이 앉아 있을 자리, 운전석에 영이 아직 없는데 발동을 걸어 놓으면 나중에 그 자리에 빈자리에 조절자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나중에. 근데 자동으로 만드는 단계는 성령의 불꽃이다. 어, 그런 얘기예요. 안마리아님 생각은 생명을 주는 불꽃이 곧 일곱 보조 지성령이다. 아니, 그런 그게 얘기죠. 아니고, 여기 지금 여기 몸에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게, 지금 이 지성을 예시하는 에너지 불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성을 예시하는 에너지 불꽃이 보조 마인드잖아. 보조 마인드 영이잖아요. 그 보조 마인드가 영이단 말이에요, 영. 스피릿이에요, 보조 그렇죠. 마인드. 그거는 예. 네. 그 영이 일곱 불꽃이잖아요. 보조 지성.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마인드 영이라고 봐야지. 길은 다 우주 어머니 마련돼 영으로부터 있지만 오시네요. 예. 불꽃이 온다. 그렇죠. 예전에 온 게 아니고 각자가 자체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행동하는 자동차죠. 자동차가 발동을 누가 거느냐? 생명의 불꽃, 이 창조영으로부터 온다. 그런 얘기예요. 이 둘째, 전체적으로 두리뭉실하면은 이제 그냥 생명의 불꽃, 그러면 이제, 성령,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세세하게 이렇게 자세히 요거를 열어보면은, 일단은 보조 마인드 영이, 그게 이제,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성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연관시킬 수 있지 않나. 뭐 제 생각입니다. 다르게 보는 분들도 다르게 또 보셔도 되고. 아, 내가 보기에는 보조 지성령이 7가지가 딱 준비되어 있으면 마지막에 창조영으로부터 불꽃이 온다. 아, 예, 이치적으로 발동을 조금 건다. 애매한데? 이치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저는 이제 애매해. 조금 여기서 좀 말씀은. 애매한 게 뭐냐면은 네, 지성을 말씀. 예시하는 하고 밑에 이제 생명문자를 촉매 같은 그런 존재이다. 살아있는 촉매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어, 확고하게 들어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일곱 보조 지성령하고 생명의 불꽃을 땡겨주는 거하고 어,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좀 뭐 교수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뭐, 결론이 안 나오면 그냥 넘어가요. 이건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니까,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게 맞다, 그르다, 예,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검토해 보는데 의의가, 음, 근데 이게 재밌잖아요. 재밌잖아. 이렇게 네, 생각하는 그렇게 게. 검토하는 게 재밌잖아. 예. 아니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논박하고 이런 게 아니고 아무튼 생각하는 건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재밌어. 예. 계속 읽어주세요. 생명을 수여할 때 생명 운반자들은 세 계급의 생명을 기획하는 구체에서도 그들 개인의 성품을 전혀 전달하지 않는다. 그런 때에 그들은 다만 생명의 불꽃을 시작하고 전달하며 예정된 계획 및 원본의 물리, 화학, 정기적 명세에 따라서 필요한 물질의 회전을 시작한다. 생명 운반자들은 살아있는 촉매 같은 존재이며 이들이 아니면 생기가 없는 물질 계급 존재의 요소들을 휘젓고 조직하고 활기를 준다. 한 행성의 운반자 집단에서 새 세계에서 생명을 정착시키는데 일정한 시간, 그 행성 시간으로 약 50만 년이 주어진다. 행성 생명이 어떤 상태까지 발전하면 이 기간이 끝났음을 가리키는데 이때 그들은 생명을 심는 노력을 그만두고 그 뒤에 그 행성의 생명에 어떤 새로운 것이나 보완하는 것도 더해서는 안 된다. 질문 있습니까?
이 생명 운반자가 자동차의 발동을 거는 거지, 생명 운반자가 그 생명의 성질을 정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50만 년이 이제, 지나면, 이제 행성의 그 새로운 어떤 그 진화 부분에서 생명운반자가 하는 일은 이제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대체로 네, 끝나는 건데, 이때 50만 년 전이면 이제 갈리가스 행성 영주가 이제 도착하는, 시기인데, 이제 그 시기에는 이제 그 정착된 성명으로 이제 유라시아 행성은 시작됐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더 이상은 뭐 이제, 그, 주인어의 어떤 그 새로운 그 변이인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음. 새로운 거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생명이 시작됐는데 그것이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싹 도루, 도루묵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보호하느라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생명 시스템은 이제 다 끝났고 그렇죠. 이다음부터는 진화의 그 기준에서 이제 행성이 발전한다라는 내용인 거죠. 진화가 대체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물리적인 물리적 진화가 끝나고 이제 그 물리적 진화는 보통 이제 물리적 부분은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제 대체로 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변형이 일어나는 건 이제 마인드, 지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피릿 분야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우주에서 그 이제 마인드도 성령 회로를 통해서 그 인간 생명을 진화시키고 또 영도 또뭐 조설자를 통해서 또 진화시키고 이런 과정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얘기잖아요. 50만 년 이후부터는. 이게 생명을 정착시키는데 50만 년이 50만 년이 필요하고 그때는 이게 아마 원시인이겠죠. 네, 원시 시대죠. 원시인이 허리도 구부정 원숭이 아마 비슷하게 몸이 생겼겠죠. 근데 점점 현대인으로 아, 바꾸는데 이때는 조절자들이 보통 천하 조절자들이 거의 이제 수요가 되잖아요. 이 원시 시대 때는. 그러니까 이 버진 조절자들이 수요가 되기 때문에 원시 생명화 그 순간순간 그러니까 이 조절자들이 그 원시인들을 자극을 할 때 순간 자극을 하고 또 순간 자극하고 하면서 이제 그들은 떠나니까 사람 죽으면 떠나니까 그래서 이게 좀 천천히 그 영세계와 이렇게 천천히 관련돼서 진화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여기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이 생명 운반자들이 시간이 50만 년 정도 배당되는데 그때 그 사이에 이 원시인들이 멍청한 원시인들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의지 활동을 제대로 하게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오. 그 전까지는 멍청한 원시인들이 뭐 있으면 잡아먹고 뭐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아마 이해의 영이겠지. 인과관계를 파악하게 된다면서부터는 개혁을 하겠죠. 요거 베이스타블을 씨를 여기다 놔두면은 싹이 나는구나. 머리가 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어디까지 읽었나요? 예, 계속 읽을까요? 예, 3.6. 36편 3장 7절 읽을 차례입니다. 예, 예. 예, 생명이 정착하는 것과 도덕적 주의를 가진 인간이 출현하는 사이에 끼는 시대에 생명 운반자들은 생활 환경을 조정하고 그 밖에도 생물학적 진화 과정의 방향을 유리하게 지향하는 것이 허락된다. 그리고 그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이렇게 한다. 새로운 세계에서 활동하는 생명 운반자들이 의지, 곧 도덕적 결정을 내리고 영적으로 선택하는 힘을 가진 존재를 생산하는데 일단 성공하고 나서 그때 거기서 그들의 할 일은 종료된다. 할 일이 끝난 것이다. 그들은 진화 생명을 이제 더 조종해서는 안 된다. 이 시점부터 쭉 살아있는 존재들의 진화는 행성 생명의 공식 및 원본, 이미 심고 안정된 선천적 성질 및 경향이 부여된 데 따라서 진행되어야 한다. 생명 운반자들은 의지를 실험하거나 간섭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으며 그들은 도덕적 인간을 지배하거나 그들에게 멋대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아직 조절자가 생기기 전에요. 음. 예, 여기 이걸 보면 도덕적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에 조절자가 오겠죠.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생명 운반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마음대로 못해요. 예, 부모가 자식들을 낳지만 처음에는 100% 부모한테 의존하는데 나중에 좀 더 커지면은 새로운 개체가 되니까 부모 마음대로 뭐 아이들을 죽인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의지가 생겨나면 손을 못 대요. 할 일이 끝난 거예요. 질문 있습니까? 아니면 코멘트 할 거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행성 영주가 도착하고 나서 그들은 떠나려고 준비한다. 하지만 선임 운반자 2명과 관리자 12명은 임시 포기를 서약하므로 생명 원형지를 계속 개발하고 보존하는 문제에 조언자로서 그 행성에 무기한으로 남기를 자원해도 좋다. 그러한 두 아들과 그 동료 12명이 지금 유란시아에서 근무하고 있다. 예, 계속 읽어주세요. 자, 멜기세덱 생명 운반자. 네바돈 전체를 통해서 사람이 사는 세계들의 지역 체계는 어디에나 멜기세덱들이 생명 운반자로서 활동해온 구체가 하나 있다. 이 거처들은 체계의 중간인 세계로 알려져 있으며 각 세계에는 물질적으로 수정된 한 멜기세덱 아들이 물질 아들 계급 중에서 뽑힌 한 딸과 짝을 지었다. 그러한 중간인 세계의 어머니 이브들은 관할하는 체계 본부에서 파송되며 체계 군주가 자기 구체의 물질 딸에게 보낸 요청에 응답하는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지정된 멜기세덱 생명 운반자가 그린 어머니 이브들을 선택한다. 멜기세덱 생명 운반자와 물질 딸의 후손은 중간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한 고매한 생물 종족의 멜기세덱 아버지는 그가 독특한 생명 노릇을 한 그 행성을 결국 떠나며 이 특별 계급 우주 존재들의 어머니 이브도 행성에서 낳은 자손의 제7세대가 나타나면 떠난다. 그러한 다음에 그러한 세계의 지위는 이브의 큰 아들에게 돌아간다. 네, 여기 중간인이라는 거는
미드소나이트, 정확하게 그 어원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미드소나이트가 뭔지. 미드라는 건 중간이라는 뜻이고, 소나이트가 한 가지 가설은 앱소나이트 할 때 그런 음소, 음의 원소, 음소가, 아, 음소로 쓰였는지도 모르고, 아니면은 미드소나잇, 아들 중에 중간쯤 자리한 존재다. 그래서, 그거를 중간인이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이게 미드소나이트를 처음에 1차본에서는 그 뭐였더라. 그것도 2차본 또 이제 중간 한계자. 중간인 이렇게 계속 바뀌셨네. 예, 바꿨어요. 예, 미드소나이트를. 예. 중간인이 더 좀 원어에 가깝나요? 중간 정도 있다 그러니까, 미드. 예. 미드가 중간이라는 뜻이에요. 중도인하고는 어떻게? 중도인하고는 다르지. 미드웨이하고. 중도인은 그러니까 아니 그 천사하고 다르긴 사람 사이의 중간에 예. 있는 존재, 미드웨이요. 그치. 중도인이라는 거고. 미드웨이어는 사람과 천사 사이 중간. 여기 미드소나이트는 일단 왜 미드소나이트를 했는가는 제가 짐작하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이 미드소나이트들이 활동할 영역이 저기잖아요. 아우터 예, 스페이스에서 활동하잖아요. 그러면 앱소나이트들도 아우터 스페이스에서 활동하는 존재들이거든.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그 어미를 나이트, 소나이트, 앱소나이트, 미드나이트 이런 어떤 그런 부분에서 바깥 아우터 스페이스에 활동할 생명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와 공통점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생명 운반자로서 중간쯤에 있다. 그런, 네, 미드소나이트들은 일단 이 현재 데우즈 그랜드 유니버스에서 활동하는 존재들이 아니거든. 이들은 이제 아우터 스페이스에서 활동할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그 미드소나이트를 같이 함께 앱소나이트와 그 미드소나이트 그런 차이점이 있지 않나. 그 뒤에 어미가 붙은 게 그렇게 예, 좀 저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 어원, 미드소나이트의 사전에 없는, 낱말의 어원을 밝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 사전에 없는 이첫 나온 언어라서. 우리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아마 좀 어원을 추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드네. 용이 이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생명 운반자하고 물질다라고 중간에 있다. 그런 뜻으로 중간인이라고 번역했어요. 두 존재하고 중간쯤 자리를 차지하는 자식을 낳는다. 예, 계속 읽어주세요. 교수님, 이런 구체가 각 체계마다 하나씩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각 체계마다가 각 아니라 체계가 아니라 아니고 아니 행- 지어보죠. 네바동 진화 행성, 그거 아닌가? 모르겠네 정확하게. 전 지어구주의 한 구체로 알고 있는데 그럼 각 조금만 팩에 내려봐 하나씩 있다고 주세요. 써졌어요. 아까 한번 위에 내려주세요. 보면 각 한번 팩에 내려. 하나씩 있다고 써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물질달이 사타냐 책에도 이게 하나 필요하니까 있나 가처한 체계 중간 여기 체계 중간 보면은 있네. 예, 지역 체계는 어디에나 했으니까 체계마다 어디에는 일단 지역 아 체계는 그러네. 어디에나 지역 체계 어디에나 있네. 있으니까 내가 예, 지역 우리 체계 사타냐 하나씩. 책에도 그러니까 하나 있다는 건데요. 음. 각 진화 행성마다 중간인이 하나, 중간인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지역 생명 체계가 운반자하고 물질달의 후손.
이분은 물질 아들, 딸이니까, 어, 물질적인 자식을 남기겠죠. 근데 아담하고 섹스를 하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하고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중간인이라고 알려진다. 그런 얘기예요. 또 질문 있습니까? 계속 좀 읽어주세요. 읽어보는 게 좋겠네. 질문이나 논평하실 게 더 있습니까? 오래 사네. 어. 계속 읽어주세요. 생명 운반자와 물질 딸의 후손은 중간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한 고매한 생물 종족의 멜기세덱 아버지는 그가 독특한 생명 노릇을 한 그 행성을 결국 떠나며 이거 읽었네요, 지금. 그대로 아, 읽겠습니다. 이 특별 계획, 예, 그 밑에 있겠습니다. 중간인 생물은 표준년으로 1000살이 될 때까지 그들의 웅장한 세계에서 번식하는 존재로 살고 활동하며 1000살이 되고 나서 그들은 천사 수송으로 옮겨진다. 그 뒤에 중간인은 자식 낳지 않은 존재인데 천사에게 둘러싸이는 준비로 그들이 거치는 비물질화 기법이 번식 특권을 영원히 빼앗기 때문이다. 저기 멜기세덱, 아버지가 후손인 멜기세덱이면, 아담의 후손들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서양이 높은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 미드소나이터들이. 그렇게 보여지네요. 멜기세덱, 우리가 우리 지역 체계하고 우리 네바돈하고 그 중간 아마 그 역할을 하는 존재들인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들은 대우주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 존재들은. 이 존재 뒤에 나오는데, 이 존재들은 바깥 세계에 가서, 그, 웨스터 유니버스에서 활동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이 가는 지역이 우리랑 달라. 이분들은 가는 게, 그, 최후자 구체를 가요. 이분들은. 이분들은 달라.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야, 이분들은. 그래서 좀 잠깐 여기에서만 할애돼서 설명되고 되어 있거든요. 이 미드소나이터들이. 좀 특수한 경우라고 봐야 돼요, 이분들은. 그래서 한번 읽어보죠. 계속 읽어주세요. 이 존재들의 현재 지위는 도저히 필사나 불멸이라고 여기기 어렵고 그들을 인간이나 신으로 분명히 분류할 수도 없다. 이 생물에게는 조절자가 깃들지 않으며 따라서 불멸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들이 반드시 죽는 듯 하지도 않다. 아무 중간인도 죽음을 겪은 적이 없다. 네바던에서 태어난 모든 중간인이 오늘날도 살아있고 그들이 태어난 세계나 중간에 계제하는 어떤 구체에서나 아니면 구원자별의 최후자 군단 세계의 중간인 구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안마리아님이 아까 얘기한 내용하고 조금 다른데 활동하지 이 않는 거야? 뒤에 보면 그러니까 이분들, 지금 외부의 우주에서 대우주에서 안 한다고 어머니 체계나 지역 우주에서 있는데 이분들은 예비 군단들이거든요. 아우터 스페이스에서 활동할 예비 군단들이라서, 이제 이 채우자 군단 세계라 활동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각 지역 체계 채우자 세계가 있잖아요. 채우자 세계는 파이널 리터들이, 기관, 사는 곳이잖아요. 파이널 리터. 그러니까 파이널 리터들이랑 같이 활동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 파이널 리터가 뭐예요? 아우터 스페이스에서 활동할 미래의 예비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활동한다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들의 활동은 대우지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들이 관련된 활동은 아우터 스페이스하고 관련돼 있는 거예요. 뒤에 보면 또 나와. 이분들을 그래서 채우자 세계에 있는 거야, 이분들이. 그래서 읽어보자고요. 어떤 내용이 또 나오나. 음. 질문 또 있습니까? 아니면 논평하실 게 있습니까?
예, 계속 읽어주세요. 구원자별의 최후자 세계, 멜기세덱 생명 운반자들 및 그와 관계된 어머니 이브들은 체계의 중간인 구체로부터 구원자별 회로의 최후자 세계들로 가며 거기서 그들의 자손이 또한 집결하기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원자별 회로에서 제5집단의 일곱 주요 세계는 네바돈의 최후자 세계라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멜기세덱 생명 운반자와 물질 딸들의 자손은 최후자 일곱째 세계, 곧 구원자별의 중간인 구체의 주소를 가진다. 시간 가는 줄을 몰랐는데 3부를 좀 읽을까요? 예. 며칠 안 남았는데 계속 읽죠, 교수님? 계속 왜냐하면 읽을까요? 두 네, 줄밖에 그래, 두 네. 단락밖에 그래야 돼요. 안 남았어요. 예, 최후자의 일곱 주요 세계의 위성들은 네바돈에서 임무를 수행할지도 모르는 초우주 및 중앙우주 성격자들이 만나는 장소이다. 하늘 가는 필사자는 멜기세덱 대학을 구성하는 490세계 중에서 어떤 문화 세계나 훈련 구체에도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반면에 그들이 들어가도록 허락받지 않는 어떤 특별 학교와 수많은 금지된 지대가 있다. 이런 제한은 특히 최후자의 관할 밑에 있는 49 구체에서 참말이다. 못 가네, 여기는. 중, 음. 중간 생물의 목적은 현재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주 진화에서 이 성격자들이 어떤 미래 사태를 위한 준비로 제7 최후자 세계에서 집합하는 듯 보일 것이다. 중간인 종족에 관하여 우리가 질문하면 언제나 최후자들에게 넘겨지는데 그들은 언제나 피보호자의 운명에 관하여 입을 열려고 하지 않는다. 중간인들의 미래를 우리가 확실히 모르는 것과 상관없이 오르본턴의 지역 우주마다 신비로운 이 존재들의 누적되는 집단을 두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멜기세덱 생명 운반자들은 언제나 궁극의 하나님이 그들의 중간인 지식들에게 초월적이고 영원한 초한영을 부여할 것이라고 믿는다. 조한영이네. 앱소나이트 형이네요, 여기가. 음. 이게 중간, 궁극이 하나님 시대 활동할 존재들이에요, 예, 이 미드소나이트들은. 대우제하고는 상관이 없어. 뭐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유주에서는 상관이 없다고. 이분들은, 이 존재들은 앱소나이트 세계, 그러니까 아우터 스페이스 초한영의 세계에서 활동할 존재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잠깐 소개한 거야, 유란시아서에서. 유란시아에 잠깐 이런 존재들도 있다. 근데 이 존재들이 가는 곳이 이제 최후자 세계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최후자 세계는 비밀구역이다, 금지된 지대라고 나오잖아요. 그 상승 필사자들이 가는 금지된 지대라고 나오거든. 그럼 우리가 이들을 만날 수는 없는 거야. 우리가 상승의 과정에서 이들은. 제7 채우자 세계에서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제7 채우자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제6, 6단계까지 가거든요. 이 채우자들이, 파이널 리터들이. 그러면 6단계를 가는데 7단계를 갈 때는 여기서 이제 그때 만나는데 그때는 아우터 스페이스로 가는 과정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널 리터까지 갈 때, 6단계까지 갈 때까지 이 미드 소나이트들을 만나지 못하는 거야. 뭐 이걸 보면은 응. 어, 중간 한계자라는 번역도 좋고 중간인이라고 번역도 좋고 어, 후한 처음에 궁극의 1차원에서 뭐 했었지? 초한영을 부여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재밌네요. 일단 중간 네. 관계자 크리에이처들도 있구나. 그래서 아무튼 뭐 비밀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냥 너희들이 이런 크리에이처들도 있으니까 알고는 있어라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어차피 제 7단계 영이 됐을 때 너희가 만날 그런 크리에이처들이니까 이제 알고 있어라 얘기 같은데. 음. 자기네들도 중간인들이 어떻게 될 건가? 자기네들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예요. 음, 오케이. 다음에 진짜로 어려운 거 읽어요. 계속 읽어주세요. 일곱 보조 지성령, 원시 세계에서 일곱 보조 지성령의 계심은 유기체의 진화 과정을 조절한다. 이것이 왜 진화가 목적이 있고 우연히 생기지 않는가 설명한다. 이 보조자들은 지역우주 어머니 영의 작용을 통해서 하등 계급의 지적 생명에게 연장되는 무한한 영이 지성에 봉사하는 기능을 대표한다. 이 보조자들은 우주 어머니 영의 자식이요. 그 영역의 물질 지성에게 그가 몸소 베푸는 봉사이다. 그러한 지성이 나타나는 곳은 언제 어디서나 이 영들이 여러 가지로 활동하고 있다. 일곱 보조 지성령을 다음 명칭에 해당하는 이름으로 부른다. 직관, 이해, 용기, 지식, 상담, 애배, 지혜. 이 지성령들은 다른 충동으로서 그들의 영향을 사람이 사는 모든 세계에 보내며 어느 정도 동료 영들이 수용되고 활동할 기회를 찾는 것과 따로 각자가 표현의 수용 능력을 추구한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서 어, 번역할 때는 영어, 영어를 똑같은 한글로 1000번이 나오면 1000번 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번역의 단점이라고 영어의 한 낱말이 포함하는 모든 뜻을 가리키는 한글 낱말이 딱 하나가 없다고. 그래서 제일 많이 쓰이는 개념을 여기 지성형이라고 썼는데 여기서 지성이라는 거는 마인드를 번역한 거예요. 근데 마인드를 때로는 정신이라고 바꿔서 얘기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때가 있어요. 네, 지금이 그런 경우예요. 직관의 정신, 이해의 정신. 그렇다고 해서 마인드가 나올 때마다 이거를 정신이라고 번역하면 그렇죠. 여기는 이 스피릿이라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그 성령, 뭐 진리의 영, 그 영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교수님 표현이 적합할 듯 싶어요. 근데 이또 어떤 사람은 어떤 번역은 이제 보조, 마음, 영, 또 영은 또 같이 써. 근데 이제 스피릿이 마음은 또 달라. 이 마인드를 또 마음, 그 마음이 그것도 집착하시는 분들은 또 그러고 또 한도 없이 뭐가 지성이냐고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그 구글 이미지를 보면은 이 마인드는 거의 이 두뇌 이 머리 쪽으로 이렇게 이미지화 돼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머리잖아요. 브레인 펑션. 브레인 펑션으로 나와서 이제 서구인들하고 동양인들하고의 어떤 그 개념 차이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으로 하기가 더 편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마음은 마음은 우리 천자문의 마음심, 하트를 얘기해요. 마음씨. 어, 그렇게 우리는 천자문을 배웠다고. 그러니까 그게 한국 사람들은 그 뜻에 더 익숙하다고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너무 이게 이제 서구인이 말한 마인드는 이제 브레인을 브레인 펑션을 주로 많이 위주로 말하죠. 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동양은 마인드는 이제 말 그대로 마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뇌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아까 결국은 뭐 물질과 에너지, 즉 어떤 파동과 물질은 서로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결국은 서구인들이 말하는 우리의 마인드는 뇌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뇌라는 것이 꼭 어떤 해부학적인 것을 떠나서 뇌는 전기화학적인 것도 있지만은 전기적인 것도 있거든요. 전기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약간은 뇌파 파동은 또 기능적인 거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막 이것을 뭐 마인드가 뇌다, 뇌가 아니다, 막 이렇게까지 꼭 정신이 오히려 구분할 더 필요는 가까울 수 없고. 있어. 정신이 학자들.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이 정신과 마음이 뭐 뇌에 있다고 해도 꼭 틀린 말은 아니고 그렇다 해서 뭐 그 100% 맞다고 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그런데요. 어쨌든 뭐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뭐 마인드가 뇌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예. 예, 구체적인 실제로 물건에 어떤 그 대해서는 번역이 쉬운데 책상이면 책상, 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그런데 추상명사는 뭘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기 쇼미 하면 손바닥에 담아줄 게 없다고. 일단 네. 머리말에는 용어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거든요. 이 머리말에서. 그래서 머리말에서 나오는 이 마인드는 일단 마인드는 이 지성, 이 인텔렉추얼, 또 하트, 감정, 필링 뭐 이런 거 다 들어가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 예, 마인드. 그래서 뭐 저는 이 마인드를 그 한국어로 번역하는 부분에서는 시시비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생명 운반자의 범부 세계에서 보조 영들의 중앙 거처는 어떤 세계의 지능 지위를 가진 어떤 일정한 살아있는 유기체 안에서도 그 보조자들의 지성이 활동하는 범위와 질을 감독하는 생명 운반자들에게 표시해 준다. 이러한 생명 지성의 배치는 처음 다섯 보조자의 살아있는 지성이 작용함을 가리키는 완전한 지표이다. 그러한 제6 및 제7 보조형 에베와 지혜에 관해서 말하면 이 중앙 거점은 다만 질적 작용만 기록한다. 에베 보조자와 지혜 보조자의 양적 활동은 구원자별에서 신성한 봉사자가 계신 바로 그 앞에 기록되며 우주 어머니 영이 몸소 겪는 체험이 된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일곱 보조 지성령은 새 행성까지 언제나 생명 운반자들을 따라가지만 그들을 개체라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오히려 회로에 더 가깝다. 일곱 우주 보조자의 영들은 신성한 봉사자의 우주 계심과 동떨어진 성격자로서 활동하지 않는다. 사실 그들은 신성한 봉사자의 한 의식 수준이며 언제나 그들을 창조한 어머니의 행동과 계심에 지배된다. 우리는 이 일곱 보조 지성령을 적절히 부를 낱말이 없어 지장을 받고 있다. 그들은 하위 수준의 체험적 지성에게 봉사하는 자이며 진화로 달성하는 순서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묘사해도 좋다. 계속 읽어주세요. 1. 직관의 영, 지성을 가진 모든 생물의 빠른 파악하는 성질, 원시적, 물리적, 선천적 반사 본능, 그리고 방향을 알고 기타 자아를 보존하는 자질. 이것은 하등 동물의 생명에서 아주 널리 활동하는 유일한 보조자이며 가르칠 수 없는 기계적 지성 수준과 광범위하게 기능적으로 접촉하는 유일한 보조자이다. 여기 2. 질문 이해의 영. 있습니까? 기계적 지성 수준은 이게 미케니컬한 경우를 얘기해요. 기계를 만들면은 굴러가잖아요. 예, 그게 기계적 지성 수준이고 제일 밑바닥에 있죠. 기계니까 직관의 영은 그거보다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는 게 직관의 영이에요. 직관의 정신 또는 영.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이해의 영.
조정하려는 충동, 저절로 그리고 겉보기에 자동으로 관념을 연결하는 것. 이것은 얻은 지식을 조정하는 재능이요. 빨리 추리하고 재빨리 판단하고 즉시 결정을 내리는 현상이다. 3. 그, 용기의 영. 예, 충실의 자질은 인격 존재에서 인품을 얻는 기초요. 도덕적 체력과 영적 용기의 지적 뿌리가 된다. 사실을 보고 깨우치고 진실의 영감을 받을 때 이것은 총명하게 양심적으로 스스로 방향을 찾는 경로를 거쳐서 진화로 승천하려는 욕구의 비결이 된다. 4. 지식의 영. 모험하고 발견하려는 호기심의 근원, 곧 과학적 정신, 용기와 상담의 영들의 안내자이며 충실한 동료이다. 용기의 자질을 유익하고 진취적인 성장의 길로 지도하는 욕구. 5. 상담의 영, 사회적 욕구, 종에 협동하는 자질, 의지를 가진 인간이 동포와 어울리는 능력, 하등 생물에서 사교하는 본능의 기원. 6. 예배의 영, 종교적 충동, 지능을 가진 인간을 두 가지 기본 등급의 필사 존재로 분리하는 동물과 구별하는 이 첫째 욕구, 에베의 영은 관련된 동물을 지성 자질이 없어도 혼이 없는 인간과 영원히 구별한다. 신을 예배하는 것은 영적으로 올라가는 후보자의 자격이 있음을 상징한다. 7. 지혜의 영. 모든 도덕적 인간이 질서 있게 점진적으로 진화하여 올라가는 타고난 경향. 이것은 보조자들 중에서 가장 높고 모든 다른 보조자의 일을 조종하고 표현하는 영이다. 이 영은 존재에 올라가는 눈금에서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순서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욕구, 지능을 가진 인간의 바로 그 선천적 욕구의 비밀이다. 살아있는 것들의 이 재능은 그들의 설명할 수 없는 살아남는 능력, 그리고 살아남아서 관계된 유기체의 지성 속에서 모든 다른 여섯 지성 봉사자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하여 그들의 모든 과거의 체험과 현재의 기회를 조정하는 능력을 설명한다. 지혜는 지적 성취의 절정이다. 지혜는 순전히 정신적, 도덕적 존재가 달성할 목표이다. 네, 여기까지 질문이나 논평하실 게 있습니까? 여기 직권 내용은 아까 얘기를 했고, 이해의 영은 여기 자세한 설명이 없지만,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 정신, 그런 걸 의미해요. 이거를 못하면 원시인이 되죠. 이해를 못하면. 당해도 자기가 왜 당했는지 모른다고. 이해의 영이 없으면. 식물의 씨앗을 풀 속에 파묻으면 다음에 싹이 나고 먹을 게 생긴다. 그걸 오랫동안 구경하고 인과 씨를 뿌리면은 나중에 1년 있다가 아니면 몇 달 있다가 겨울을 지나고 난 다음에 베지터블 먹을 것이 생긴다. 그걸 여러 번 되풀이해서 보면은 그 관계를 깨닫는 거죠. 용계의 용은 점프하는 경우, 정신, 지식의 영, 상담의 영은 입이 근질근질해서 사회적인 관계를, 어, 사회적인 관계를 만드는데 이게 꼭 필요하죠. 그, 삼국지에도 보면은 항우가 초나라 왕이 되는데 자랑할 데가 없으니 비단을 입고 밤중에 나가서 무슨 소용이 있냐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고향에 가서 옛날 자기 자기가 우러러보던
마을 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죠. 상담의 그거에 남한테 보이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 자랑하고 싶고, 자식 자랑, 돈 자랑, 뭐 이런 거가 이게 상담의 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질문 있습니까? 네, 시간이 된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질문 시간이 있습니까? 됐는데 제가 끝나기 하나만, 전에. 예, 시간이 됐는데 제가 간단하게 하나 예, 코멘트하고 싶은 것이요. 예, 말씀하세요. 데이비드 호킨스라고 혹시 뭐 저 나가고 전에도 한번 싶어요. 이야기한 것 같은데 유명한 그 정신과 의사이자 영성가 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인간의 의식 이름이 지도를 뭐예요? 데이비드 데이비드. 호킨스, 데이비드 호킨스라고 데이비드 호킹스. 예, 예, 뭐 데이비드 호킨스 책 뭐 그 동호회도 많이 있고 그래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몇 번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유명한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인간의 의식을 0부터 1000까지 이게 의식 지도를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게 테스트가 있거든요. 그 테스트를 통해서 의식 지도를 각 개인이나 또 모든 사물을 의식 레벨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인류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그 가장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의식이 200으로 보고 있어요. 0부터 1000에서. 근데 음, 200 이하의 의식은 되게 이제 부정적인 의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 밑에 190의 의식이 자만심입니다. 자만심, 프라이드. 우리가 음, 현대인들은 프라이드를 굉장히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프라이드는 부정적인 의식입니다. 그 외에 뭐 음, 걱정이나 불안, 수치심, 뭐 공포 이런 것들이 다 부정 의식인데 어쨌든 긍정적인 의식으로 올라갈 때 200에 해당하는 의식이 용기입니다. 용기. 그래서 음, 우리 현대인한테 가장 필요한 의식이 용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음, 뭐 같은 정신과 의사지만 굉장히 동감하고 있고 사람이 뭐 믿음을 갖는 것도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고 또 현대인들은 너무나 두려움 속에서 불안, 걱정 속에서 사는데 그것을 뛰어넘으려면은 용기가 필요하듯이 뭐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긍정과 부정의 의식의 그 척도가 그 기준점이 200점인데 그 200에 해당하는 게 용기를 또 얘기를 했어요. 용기가 있어서 제가 음. 평상시 생각했던 부분이라서 간단히 코멘트 했습니다. 또 다른 논평하실 말씀 있습니까? 질문 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